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최유한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정가 산책 시간인데요. 저 정치 평론을 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힘 빠지고 별로 평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내 정치 말고요. 국제정치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요.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공무원 생선회로 공짜 회식까지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일 안 하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 불러가지고 회식비 대신 내게 하고 또 추가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4.16 아니죠. 세월호 사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밥이 넘어갑니까? 예? 밥이 넘어갑니까? 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이거 명예훼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왜 특조위가 있는 거죠? 저는 왜 아직도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못 꺼내는 거예요? 안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꺼내는 거 아닙니까? 에이, 이런 대한민국 같으니라고.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북한을 소위에서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말렸던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냥 같이 손들어서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 뉴스 브리핑에서 보셨겠지만 2270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됐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제 90일 안에 은행 폐쇄하고 차츰차츰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뉴스를 잘 신중하게 보시면 뭔가 이게 짜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짜고 넘어가는 거. 누구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전 자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이미 뉴스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찾아볼까요? 대북제재 앞서서 평화협정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평화협정이라고 한다면 말은 좋잖아요. 평화협정.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이야기는 평화협정이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반기지 않고 평화협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한의 논리는 뭡니까? 북한이 저렇게 평화협상 공세로 나오는 것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그 사이를 틈타 북한은 남한을 적화하려고 한다. 이런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은 평화협정을 반대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고요. 오바마가 이란 핵 문제 해결하듯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개 속에 쌓여있는 것 같이 제재가 들어가고 90일 안에 은행 철수하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 북한은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협정이 꼭 필요하고, 동북아시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다가는 미국 역시 힘이 버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을 앞세웠던 것이고, 근데 한국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야말로 전쟁 상태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끼어들면서 어그러져 버렸거든요. 실제로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근접했던 것이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군대의 무기가 한반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은행에서 돈 세탁했다라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일단 9.19가 망가졌죠. 이런 거 봤을 때 오바마가 이걸 모르겠느냐? 안다 이거죠. 미국의 힘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힘이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그것이 분단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겠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여기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로켓 쏘고 난리 치고 이러느니 차라리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이 서로 쇼부를 봐서 쇼부란 표현이 참 표현이 적나라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손을 잡고 대충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지역으로 정리하는데 대략 흉내만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넘어가는 것. 마치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구 중립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한반도에 대해서 엿먹이는 것.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 그런 생각하면서 좀 소름도 끼치고요. 어쨌든 지금 대북 제재 이제 90일 지나면 은행까지 탁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제재가 될 텐데 중국의 역할론이 부활하면서 한국은 아웃사이드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정세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우리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댓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말씀하자 아이 한라산 돌림께서는 자유를 욕망하라 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라 시를 써주셨어요. 맞죠? 아이 한라산 돌림 자유를 꿈꾼 님들이여 찌질한 눈물은 개나 주고 싸움에서 승리하라. 사실 이기고 싶어요.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전투적인 시입니다. 아예 한라산 돌림. 읽어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석상고는 근무 중님. 뽑아주면 다시 바꿀게요. 어쨌건 또 뽑아줄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워렌 버핏 67조 원님. D-41 총선. 야권 통합은 불가능.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 야권연대가 현실적. 새누리와 야권구 단일 후보 1대1 구도. 그쵸.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67조 원님께서는 계속
계속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터키 이야기 했죠? 형제의 나라라고 상해 임시정부 NJ 지부장님. 형제의 나라긴 한데 형제의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매트1962님 하하하 에잇 이런 대한민국 같은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안녕하주마님 반갑습니다. 출첵하셨네요. 대단하군. 세월호가 아직 인양되지 못한 이유 국정원만 알겠죠.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국정원장에게 테러 용의자를 몰릴 수 있어요. 예, 진박도 국정원에 잘 보여줘. 어쩌면 박근혜도 국정원장한테 잘 보여야 될지도. 대단군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이따 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경제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국경제 이인철 기자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제 브리핑이 뭐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 라디오에서. 그래서 우리 이인철 기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제가 많이 옆에서 참고해서 다른 방송 가서 써먹고 그럽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시각도 날카롭고요. 예, 방송도 잘하시고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장바구니 물가는 좀 다른데요. 예. 뭐 공산품도 있고 신선식품도 있고 공공요금 여러 가지를 아우릅니다. 예, 총 481개의 상품, 이 예.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 기준이 2010년입니다. 2010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을 조사하는데 오늘 통계청이 밝힌 건 지난달 2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1월이요. 그렇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습니다. 이 2달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선 셈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무려 한 11개월 연속 제로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1월, 12월 2달 연속 이제 1%대로 올라섰다가 올해 1월에는 다시 제로로 복귀했었는데 예. 2월에 다시 이제 1%대로 오른 셈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달의 경우에는 예기치 않았던 한파 폭설 때문에 예.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국제 유가의 이제 하락폭도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거꾸로 신선식품 물가는 3년 만에 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 가게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생필품 가운데서도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신선식품인데요. 예.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9.7%나 올랐습니다.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다는 건데요. 예. 이게 지난 2013년 1월에 10.5%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한파, 폭설이 이제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공급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이 설 연휴가 끼다 보니까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서 그렇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품목별로 보게 되면 양파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올랐고요. 네. 파, 배추, 마늘의 경우에는 50에서 80% 내외로 그야말로 폭등한 겁니다. 와. 여기에다 이제 서비스 물가도 1년 전에 비해서 2.4% 상승해서 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예. 여기에는 전셋값도 한 4% 넘게 올랐고 하수도 요금, 전철, 시내버스 요금, 이 공공요금과 같은 것들 대부분 두 자릿수 내외로 올라서 이 서비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예. 사실 이제 농축산물이라는 게 날씨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 이제 한파가 좀 주춤하니까 농산물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밀가루, 라면과 같은 밀가루 가격도 좀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물가 아직 전셋값 잡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셋값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막 오르는데 우리 서민들의 지갑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갑은 여전히 그대로고 참 서민들 살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은행권의 이제 산업 대출 현황을 이제 잔액을 공개했는데요. 예.
대출이 늘어난 것을 봤더니 부동산과 자영업이 주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이 4분기 말 기준 산업대출의 경우에는 이 전기 대비 한 11조 5천억 원가량 늘어서 943조 3천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상 사실 뭐 연말이 되면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 관리하니까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정별로 보면 제조업이 9천억 원 넘게 대출은 줄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3조 4천억 원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증가액이 대부분이 다 서비스업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서비스업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5조 3천억 원, 그리고 이 도소매 숙박업, 음식과 같은 이 자영업에서 2조 3천억 원, 대부분의 수출이 이런 이제 설비 투자나 R&D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임대와 같은 서비스 업종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시중에 돈을 더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내리자라는 소수 의견이 한 명 나오니까.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3월, 이번 달 내진 4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국고채 금리도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금리 내려서 돈 더 풀리면 경기가 좋아지느냐, 이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안 돌고, 그렇죠. 일부는 부동산과 같은 이런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른바 이제 돈맥경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은행이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수출, 내수 부진이 이제 어떤 경기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라든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을 감안하게 되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돈맥경화.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돈이 안 돈다. 당연히 막혀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자, 하루 평균 인터넷 뱅킹 이용 금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국내 인터넷 뱅킹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인터넷 뱅킹의 일평균 이용 금액이 9.3% 늘어서 하루에 40조 2,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뱅킹입니다. 이 PC뱅킹과 이 인터넷, 이 PC뱅킹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이용 건수와 금액은 4천만 건, 그리고 2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뭐 36%에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님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경제가요,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맥만 잡으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맥만 잡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왜 정부가 난리를 치고, 왜 그 금융당국이 막 여기저기 뒤지고, 이런 이유는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요. 벌금을 많이 내잖아요. 뭐 잘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담배를 피다가 딱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되는 이 과정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요, 이게 돈의 논리인데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벌금 매기지 않아요. 사람들, 정부도 역시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잡는 겁니다. 웃기죠? 지금 농축산물 가격 급등, 그리고 뭐 시중에 풀린 유동성 설비 투자 비용이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거, 그리고 시중에 그렇다고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있겠죠. 답답합니다. 자, 워렌 버핏 67조 원님이 사드 연기 합의, 사드 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체제 무용지물, 북한 교육 90%가 중국, 한국 청와대 강경파
X됐다.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확 바꿀 수 있는 능력 되지도 않고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하지?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끝곡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